예, 안녕하십니까. 원래 시험이 객관식은 일반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학생들이 예년보다는 좀 잘 본 흔적들이 조금 보입니다. 형법이 워낙 쉬워가지고 형법에서 변별력을 객관식은 상실한 정도 수준이고 민법은 민소나 형소 이 부분이 조금 수월해서 전체적으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신에 공법이 2년 동안 쉬웠다가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뭐 상쇄되는 부분이 상호간에 나오지만은 그래도 커트라인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사례를 어떻게 채점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또 좌우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총점이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뭐 잘 친 학생들이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또 민사기록을 어떻게 채점하는가에 따라서 점수가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발표 나기 전까지는 우리 반은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발표를 기다린다 이런 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상계를 잘못 보내면은 또 쉬는 것만 못한 결과가 되고 또 열심히 하면은 또 의미 있는 또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시험 발표가 나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시간 부족이 시달리게 되고 본인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시험을 보게 되고 그 결과가 또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한 이 시기가 또 이 과정이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도록 여러분도 열심히 할 것이고 학원도 열심히 해서 실력을 높이는 쪽으로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자료가 두 개죠. OT 자료가 있고 제 진도표가 있습니다. 먼저 OT 자료를 보겠습니다. 운영 안내 이런 부분인데 1번을 보시면은 그래도 지금 시기에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좀 학습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이 공간에 우리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학생들이 약간은 그 다양성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졸업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는 학생도 있고 또 재학 중인 학생도 있고 시험을 쳐놓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애매하다 이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마다 이제 다르게 좀 할 필요가 있는데 혹여라도 원래 약간은 이제 가능성 있는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학생들은 하루에 3타임이 있죠. 오전, 오후, 저녁이 있는데 2타임 정도는 열심히 한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고 1타임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게 지금 시기에는 좀 맞는 부분입니다. 근데 시험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학생들은 3타임을 열심히 하시고 시험을 기다리는 학생들은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도 루틴은 좀 정하고 해야 됩니다. 아마 그 의욕과 다르게 시험에 대한 열에 있는 준비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 학생들을 몇몇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정확하게 자리 비움증을 내고 학원에도 내가 이 시간은 조금 자유롭게 쓰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제출하시고 그렇게 약간의 융통성 있게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다만 본인이 약한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도 내가 민사가 약하다 이렇게 할 때는 민사는 좀 피크를 올리시고 그 다음 다른 부분을 내가 좀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조금 이렇게 텐션을 낮추고 이런 쪽으로 융통성 있게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2번은 뭐 철저하게 70분은 자습하시고 학습 시간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를 합니다. 제 1장을 지금 제일 앞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진도는 학원에서 정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그게 점수를 많이 받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4번에 주 2, 3회 진도별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헌법은 구정익인 관계로 5일밖에 안 되죠. 5일밖에 안 돼서 헌법은 시험을 4번 보겠습니다. 그냥 매일 본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닷새 정도 헌법을 다루게 되면은 객관식은 다 다루게 되고 그 다음 주관식은 한 하루에 4문제 정도 중요한 문제 주제를 다루면은 20개 정도 다루면은 지금 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기반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동영상은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신청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실강은 2시간이나 3시간 뭐 이렇게 합니다. 3시간 이렇게 돼 있지만은 헌법은 동영상 듣는 시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 상위 30%는 공개를 하고 그 다음 장학금을 전체 종강시 지급을 합니다. 또 규칙 위반을 하면 안 되시고요. 결석하고 조퇴하고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때는
증빙서류 첨부하고 허가 받고 이렇게 해야 벌점 누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학습 시간 중에 동영상 들을 수 있고 타학원 실강을 듣기도 하는데 굳이 들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뭐 가끔 학생들이 뭐 신촌 건너가 듣기도 하고 이 학원 주변에 이제 학원 가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용도 들고 시간 낭비다 이런 부분에 따져 보면은 마이너스 요인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12번에 보시면 학습관 사용기간 개인 사물 반추 이 부분인데 이거는 공제되는 커리큘럼 일정까지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 마치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맞게 반추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는 CBT 방식을 도입해서 진행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릴 테니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커리 부분입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헌법, 형법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사법이 나중인데 민사법은 체력이 좀 회복된 다음에 집중적으로 좀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뒤로 좀 배정을 한 부분입니다. 전체 커리큘럼은 오래 가지고 여러분 책상 옆에다 붙여놓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에 보관해서 그 다음 과목은 무엇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일정을 좀 집중해 보시면은 모의고사는 오전에 실시를 합니다. 1기인 만큼 또는 연기인 만큼 70분 정도로 합니다. 실제 시험은 50분 정도일 거예요. 주어지는 시간이. 근데 지금은 이제 70분 정도 하는 이유는 지금은 실천 훈련도 필요한데 아는 내용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어서 뭐 2기로 가면 60분으로 줄이고 3기로 가면은 실제 시험하고 동일한 시간에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약간은 시간이 조금 더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고 식사하시고 원래는 작년과 다르게 강의가 오후에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는 저녁에 해봤는데 저녁에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 시험 볼 때까지 시간 확보가 너무 덜 돼요. 그래서 오후에 하면은 오전 동안은 어제 봤던 시험에 대한 복기를 마치고 그 다음 오후에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날 오전 시험 보는데 충분한 시간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밑에 작은 동그라미들이 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일요일은 일정은 없지만은 공부하셔도 되고요. 학습실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개방을 하는데 시험 임박할 때는 저희들이 1시까지 이렇게 늦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 강의는 주 6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이제 학교 다닐 때 다른 강의를 들었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시고 다른 강의를 들어서 그 강의가 완전히 나에게 체화되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강의를 듣는 것도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근데 체화율이 대부분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하는 공부라서 체화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떨어졌다면은 그 강의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나한테 도움이 그렇게 안 되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새로운 강의를 또 새로운 교재를 듣는 것이 가장 지금 시기에는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이제 나름대로 쌓은 성과들이 있을 겁니다. 공부에 대해서 어떤 책을 보았고 또 몇 번을 보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금 시기에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은 다정마른 경험을 통해 볼 때는 그다지 이제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CBT 방식 모의고사 시행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도입 시기는 내년부터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2번에 보면은 모의고사 응시니까 개인 노트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마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면은 별도로 이제 편의 때문에 자판을 이렇게 끌어내는 경우가 있죠. 자판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시험은 그 사용이 금지가 될 겁니다. 아마 노트북 사용이 법무부에서 한 6월 지나면 한 8월 정도는 확정할 텐데 그 노트북 사양이 특별한 법은 아닐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레귤러 사이즈 이 정도이고 아마 하게 되면은 삼성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중소기업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어떤 노트북을 가지고 훈련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노트북을 이용해서 응시를 하시고 학원에서 노트북을 별도로 대여하거나 판매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을 보십시오. CBT 방식으로 모의고사 응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돼. 다만 6월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학생들이 있죠. 제가 상담을 거치다 보면은
6월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학생들은 수기로 일단 훈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6월 모의고사를 안 봐도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졸업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는 안 봐도 되는데 실력 점검 차원에서 봐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은 우리 학원은 6월 모의고사 응시는 원칙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까지는 준비가 충실히 되어 있지 않아요. 충실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을 지도할 때는 6월 모의고사는 건너뛰고 8월과 10월을 응시해라 이렇게 하고 또 그마저도 부담이 되면 응시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학원에서 똑같은 훈련을 계속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모의고사 응시가 부족해서 생기는 훈련 부족 이런 부분은 학원에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굳이 모의고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6월을 본다 이 부분은 필수적인 6월 응시가 필요한 학생 아니면은 보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그냥 지금부터 훈련해서 새롭게 시행될 시험에 적합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글씨를 아무리 빨리 잘 쓴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기를 하려 한다 이런 오래된 고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까 다 전환하시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동안에 이제 그 글씨 때문에 핸디캡이다 또는 뭐 어드밴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해소가 되겠죠. 해소가 되니까 또 워드를 그렇게 빨리 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 내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답을 못 쓴다 이런 경우는 이제는 없어질 거예요. 다만 내용을 얼마나 습득해서 잘 조리 있게 잘 정리해 두는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워드를 빨리 친다고 하더라도 작성하는 매수가 제한되어 있죠. 제한되어 있으니까 뭐 빠르다 느리다 이것이 결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는 정도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타자 치는 정도 이렇게 하면 충분하니까요. 일단은 훈련은 컴퓨터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험 응시 시간에는 당연히 뭐 타이핑을 해야 되고요. 타이핑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백색 소음기를 설치를 해서 소음의 좀 적응도를 좀 높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응시 방법입니다. 문제와 해설은 자료로 배부를 합니다. 그 변화된 부분이 오로지 답안 작성만 컴퓨터로 한다. 이것만 변화됐으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지각 제출하면은 그때는 1점 처리가 됩니다. 바로 모의고사 끝나면은 나중에 학원도 이렇게 조금 그런 장치들을 갖출 겁니다. 그 시간이 되면은 저절로 이제 컴퓨터가 꺼지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법무부 그 시한들이 확정되면은 거기에 맞게 학원도 시스템을 갖출 테니까 지금은 약간은 초기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선택형 모의고사 이런 양식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답을 표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보내면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채점을 해서 또 나눠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십시오. 사례형 기록형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답안 양식에다가 한글 파일을 미리 다운받고 학원에 충분히 또 전달해 드릴 겁니다. 파일 내부에 답안을 작성하시면은 또 답안을 업로드해 제출해 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 양식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모의고사 주의사항을 보십시오. 모의고사 주의사항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때로는 답안 업로드 이런 부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진행을 초기는 한다 이렇게 보시고 3번에 조금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학습관 운영을 이제는 이원화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컴퓨터 자판 사용이 불가피하게 뭐 필수적으로 자판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학습실을 이원화해서 저희들이 그 자석 신청 시에 학습관 선택에 대한 부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원화시킵니다. 1번에 보면은 시험 시간에만 노트북을 사용하겠다 해서 나는 그냥 정숙한 강의실을 원한다, 학습관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7층입니다. 7층이고 그냥 종일 학습할 때 노트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걸 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8층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여러분들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학원도 어떤 데이터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노트북을 사용하면은 최대한 소음이 좀 적게 나는 자판을 사용하되 개인적 편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소음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무조건 발생하니까 그 소음을 내가 수용하면서 공부할 것인가 대신에 편리한 부분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내가 소음을 또 낼 수도 있다. 소음을 낸다 이거보다는 공부하면서 자판을 쓴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 편의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편의성은 잘 형량을 해서 7층이든 8층이든 지금 학생 수로는 구정이 지나면 찰 텐데
어느 쪽 이동이 가능하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써보시고 빈자리가 있으면 또 본인이 편한 공간으로 이동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과정이 시작될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어느 타입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이제 학원이 좀 노하우가 쌓일 겁니다. 그래서 뭐 시험 2달 전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자판에다 훈련 충분히 되면은 그 시간에는 종일 동안 쓰지 말고 시험 시간에만 쓰자 이런 조치들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학원은 경험을 조금 더 쌓아보고 학생들의 성향도 파악해보고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저 공약수를 찾아내서 전체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면은 지원 인원이 불균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으면 그때는 선착순으로 하고 나중에 또 학원의 조치를 또 취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느 공간이 나에게 공부하는 데 가장 유리한가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고 다만 노트북을 사용하는 공간에 본인이 자리를 잡았으면은 옆에 자판을 너무 세게 친다 이런 부분은 컴플레인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의 타자체는 습관들이 고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본인이 피해서 조용한 쪽으로 옮겨야 되고 같이 뭐 그런 소리를 낸다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민사법을 이번 기회에 민사법을 하나 잡는다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법의 공부의 80%니까 이걸 잡는다 이런 부분인데 사례형 스터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실 때 꼭 참여를 하세요. 스터디를 안 하지 말고 꼭 참여를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스터디를 안 하면 본인한테 마이너스고 여러분 그 자료 보지 마시고 제 얘기를 조금 들으시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내 성향이 나는 내성적이다. 사람과 어울리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어차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이 변호사면은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야 돼요. 끊임없이 만나서 사람에 대한 경험도 쌓아야 되고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가 엄청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건 의뢰인이 왔는데 밝은 표정으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온갖 군상들을 다 여러분들이 접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공부할 때부터 그 분위기에 젖어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온갖 군상인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꼭 스터디를 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스터디를 안 하고 혼자 하는 학생하고 스터디를 하는 학생들도 저희들이 성적을 구분을 해봅니다. 학원이 그냥 막 하지는 않아요. 막 하지는 않고 구분해 보면은 스터디를 하지 않고 혼자 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다운이 돼 있어요.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정도가 합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의미 있는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니까 고립되면 무조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고립되면 손해고 또 하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주관식은 말 그대로 주관식이어서 사람 생각이 모이면은 완전히 다른 결론입니다. 본인이 한 30분을 고민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그걸 5분 안에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다른 학생이 30분에 해결하는 부분을 나는 5분에 해결했다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 경험이 공유되면은 시너지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꼭 스터디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성향이 그러하다 이렇게 하면 본인의 성향을 바꾸시고 들어가서 같은 구성원끼리 1년 내내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시너지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학원 나와서 제일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유형은 학원에 와서 고립되는 겁니다. 학원에 와서 고립되면은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매일매일 보니까 얼굴은 아는데 인사는 안 하고 지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공간 자체에 이제 불편함이 가중될 수가 있고 대신에 많이 알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원도 뭐 회식도 자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단합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후원적 역할도 하니까요. 꼭 스터디를 꼭 참여를 해서 또 스터디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도 갖지 마시고 또 효용이 없다고 판단해도 안 됩니다. 예컨대 스터디를 하루에 1시간 하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적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이고 스터디를 1시간 하면은 내한테 도움되는 부분이 한 20분 정도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많이 도움되는 거예요. 1시간을 했는데 1시간이 다 도움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내가 아는 게 0이었다 이런 얘기니까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처음 하는 학생이나 이 얘기나 똑같으니까 1시간 정도 투입을 하면은 그래도 오늘 그냥 의미 있게 좀 얘기를 주고받았다. 뭐 내가 아는 얘기를 떠들어서 좀 짜증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또 새로운 얘기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리가 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야, 내가 알고 지금 떠들고 있구나, 모르고 떠들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떠들고 나면은 이게 내가 잘 모르고 떠들었네 하면 또 책을 이렇게 뒤져보면 돌아와서 여운이 많이 남을 거예요. 남이 한 얘기, 내가 한 얘기, 내가 들은 얘기 등등 여운이 남으면 그 부분의 책을 보면은 치아율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스터디의 효용성이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높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또래 학생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니까 이게 나오는 시너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스터디를 하면은 우리가 좋은 학생을 리더로 세우니까 그 학생을 지도하여 하면은 훨씬 더 시너지가 높아질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달여를 진행을 합니다. 2달여를 진행하고 참여 변호사를 보면은 원래는 2번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공부 지향성 이런 부분들이 K2반 학생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서 원래 그 객관식을 130개 가까이 맞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사례도 아주 잘 쓰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시험을 처음 보는 게 아니고 3번째 봐요. 3번째 봤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00점 후반대를 맞을 가능성이 있고, K2반하고 우리 스파르타 7000명 반하고 통틀어서 10월 모의고사에서는 가장 점수를 많이 맞은 친구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도하는데 여러분은 공부 경로하고 이렇게 유사한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1회차 형편없이 안 되고 2회차 또 안 되고, 그러니까 2회차까지 안 됐는데 K2반 정도 왔으니까 이번에 3시로 봤으니까요. 아마 공부 경로 유사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처한 환경에 대한 부분, 또 개인적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훨씬 더 지도하는데 경험적으로 유리하다, 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 학생이 성취를 하고 해서 지도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진행 방식을 보십시오. 일단은 6명이 1계조로 편성됩니다. 주 3회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일은 팀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래도 루틴은 좀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한다. 아니면은 월화수 이렇게 달아서 한다 이 부분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월요일날 한다, 수요일날 한다, 금요일날 한다, 토요일날 시험을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고, 진행 방식은 발제자가 일단 발제를 합니다. 본인이 맡은 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팀원 간에 토론을 하고, 결론이 도출되면 종료를 하고, 다만 진행 시간은 한 번 할 때 1시간이 넘지 않도록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넘으면은 우리가 이제 짜준 진도표에 비춰볼 때는 1시간 넘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1시간보다 너무 짧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준비가 소홀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를 마치면은 복습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봅니다. 50점 분량으로 1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면 약간의 휴식 후에 강평을 진행합니다. 본인이 채점한 예비 변호사가 되겠죠. 채점 답안을 배부를 하고 조별로 문답식 토론을 할 수도 있고 강의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은 충분히 드렸는데 그래도 스터디를 참가하지 않고 토요일 모의고사만 보겠다, 채점 강평만 참여하겠다, 이것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그 다음 스터디의 강평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는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경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참여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1번을 보십시오. 지원서 접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링크로 신청하시고, 제목이 잘못되는 스터디 일정입니다. 장학금은 밑에 6번에 있고요. 그 다음 이 신청을 받습니다. 이 신청을 1월 26일 목요일까지 받습니다. 명단 발표가 1월 25일 날 있으니까요. 보고 내가 원하지 않는 팀에 들어갔구나, 내지는 내가 신청한 팀이 아니구나, 이런 등등한 판단이 여러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 명단 공지는 1월 27일, 그 다음 예비 모임을 1월 28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세한 진도표, 그 다음 개인이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스터디 구성원 위원 하는데 혹시라도 친한 친구들끼리 있어서
우리끼리 구성하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학생이 지금 시기에는 많지 않을 거니까 학원이 주도적으로 구성을 하고 명단을 발표하면은 그 명단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동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밀착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인간관계보다는 훨씬 더 충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원에 스터디 이동을 요청하시면은 학원이 맞는 스터디를 이동해 드릴 테니까 인간관계는 공부할 때는 멀어지면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니까 그걸 좁히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완전히 이탈을 하세요. 이탈을. 사이가 좋아지려고 애를 쓰면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은 이렇게 좁아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공부할 때는 문제가 크게 인식이 됩니다. 근데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작은 것인데 여러분한테 큰 것인데 여러분한테 크면은 큰 것입니다. 공부할 때는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 기준으로 남이 봤을 때 별나다 이렇게 해도 학원이 수용하니까요. 그때 이동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이동하면 본인이 본인이 적응하는 데 힘이 드니까 되도록이면 적응을 원칙으로 하되 불편하면 이동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스터디 진행 장소는 애연 학습한 6층 강의실이 원칙입니다. 그 강의실이 2개가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스터디를 신청하면은 여러분 신청 시간은 있고 그 다음 학원이 또 배정 또 조율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아마 스터디 장소 때문에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또 K2 간에도 또 장소가 있으니까요. 지금 시기에는 장소적 불편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 스터디별 포상도 하고 개인별 포상도 하고 열심히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내시고 팀원 간의 단합도 이렇게 잘 이루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1번에 학습 시간 중에는 출입문을 통제를 합니다. 지켜주셔야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면 공부할 책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학습 시간 종료 전 20분 전은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뭐 밥을 빨리 먹겠다, 화장실을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종료 직전에 많이 이동을 하는데 다 CCTV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 내부 학생이 문을 열어준다. 문이 잠겼으니까 이것도 하시면 안 되고 휴대폰 보관을 하셔야 되고 흡연석을 별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흡연자는 흡연석에 착석해야 됩니다. 흡연은 1층 흡연구역에서 해야 합니다. 1층에 흡연구역이 따로 있죠. 거기 가서 하시고 그 다음 4번입니다. 실내 온도에 대한 다툼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덥다, 나는 춥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적정 온도로 학원이 맞춰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춥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옷을 많이 입으시고 덥다 이렇게 하면은 옷을 조금 덜 입으시고 이런 부분인데 다만 본인 자리를 선택할 때 요 창가는 추울 수가 있습니다. 창가는 추울 수가 있고 여름이 되면은 오후에 이렇게 직사광선이 비쳐요. 그러니까 덥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위나 더위에 내가 민감하다 이렇게 하면은 창가 쪽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 천정에 보면 에어컨 위치들이 있죠. 에어컨 위치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바람이 바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커버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위를 많이 탄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봐서 에어컨이 어디 있구나 이렇게 하면 그 자리를 좀 피해 주는 게 본인한테 좋습니다. 이게 에어컨이 밑에 있으면서 춥다 이렇게 해서 온도를 본인한테 맞춰달라 하면은 다른 쪽에 있는 학생들은 덥고 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니까 해결될 수 없는 불편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보실 때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에 보면은 주변 학생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 이런 부분 하시면 안 되고 필기구 소음이다 뭐 이런 부분 불필요한 공부 습관 뭐 다리를 떤다 이렇게 하면 별거 아닌데 다리 떠는데 또 민감한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편이 발생하면 참지 마시고 총무실을 통해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요.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자리 이동하는 게 사실은 뭐 근원적 해결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동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피해버린다. 공부에 대한 에너지 낭비를 내가 막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 현명한 변시 준비를 위한 조언들인데 이런 조언들이 뭐 다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조언들이고 간략한 부분들입니다. 이미 극복이 되는 부분이죠. 뭐 고립 때 혼자 한다 뭐 등등입니다.
지나치게 학원 강의를 전한다, 학원 강의를 배제한다, 뭐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실패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인데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3번입니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는 이제 하루 열심히 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듦을 서로 나눠 가지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 합격하기 위한 공부량 생활 수칙인데 3번을 보시면은 집하고 학습실로 동선을 좀 최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동선이 통학거리가 1시간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해서 실력을 올리기에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걸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의외로 5급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는데 그 통학거리가 1시간 정도 되면은 설명 영상에도 얘기했지만은 제 눈에는 오는데 2시간으로 보이는 겁니다. 1시간 걸려 오고 그 다음 공부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이동하는데 1시간,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4시간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하루에 4시간을 길바닥에 뿌린다. 한 달로 치면 120시간. 120시간이면 12일이 날아갑니다. 그럼 타 학생이 30일 공부하는데 내가 18일 하는 거예요. 18일로 과연 감당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변호사 시험에 내년에는 꼭 돼야 되니까 그냥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독하게 좀 가지세요. 그냥 스스로 징역 1년을 내가 선고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본인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동선을 최소화하고 좀 독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본인이 누리는 생활에 대한 변화 없이 그냥 편안한 집에서 그대로 하고 그 다음 그 생활 내가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학생들의 경쟁력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공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르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길을 헤매다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가르쳐 보면은 뭐 K2 학생이나 지금 시작하는 학생이나 그 다음 저 스파르타반 학생들이나 정점에 가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원래도 최고점이 차라리 최고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학생들의 비율로 따져보면은 K2반 학생들이 더 의미가 좀 있어요. 그 맞은 개수들이. 아직은 주관식이다 이런 부분이 확정 안 돼가지고 최종 부분은 아니지만은 120개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고득점이다 이렇게 보면은 K2반 학생들이 오히려 그 숫자보다는 훨씬 비율로 따질 때는 좀 많은 상태입니다. 더 타이트하게 좀 해야 됩니다. 타이트하게 본인을 이제 몰아세우고 그 다음에 저 신림동에 오면은 환경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고통 속으로 조금 몰아놔야 됩니다. 몰아놓고 생활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불편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시험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시험 떨어지는 게 수험생한테 제일 힘든 일이니까 나머지 불편함이다 이런 부분을 스스로 감수하고 여러분을 용광로 속으로 한번 밀어넣어야 됩니다. 밀어넣어서 강철로 거듭나서 좋은 점수를 받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안이하게 나 생활에 조금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변화 없이 학원만 이렇게 다니겠다. 이걸로는 여러분 원하는 성과를 못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저거 로스쿨 들어갈 때 리트하고 갖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영양평가가 아니고 취직업평가니까 시간 싸움입니다. 궁뎅이를 오래 붙이고 그 다음에 오래 붙인 만큼 효율성을 좀 찾고 이렇게 해서 시간 확보가 일단 우선이에요. 우선이니까 시간 확보를 최대한 해야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잠을 줄이면서 한다 이 부분은 너무 무리가 되니까 생활의 동선을 단순화시키고 그 단순화시킨 다음에 시간을 최고로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서 한 10시, 11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서 12시에 취침한다 치면은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 7시간 정도 자면은 수험생이 누릴 수 있는 수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조금 더 잔다든가 아니면 컨디션이 되게 나쁘다 이런 날은 조금 더 잔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하시되 그 시간을 통학으로 버린다 이거는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절박하게 현실 인식을 하시고 본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개인적 여건을 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올린다 이렇게 해야지 하루에 4시간을 길바닥에 버리고 왜 공부가 늘지 않나요? 왜 실력이 안 붙을까요? 점수가 왜 낮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분석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통학을 이제 뭐 6월 달까지 해보고 옮기겠다 이런 학생들도 생각을 바꾸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6월 이후에는 이제 시험이 더 다가오니까 생활이 더 타이트해져요. 타이트하니까 그때는 체력이 빠지는 시기지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통학하다 6월 정도 6개월 통학해버리면 체력이 바닥입니다. 바닥이 나와서 또 바닥인 상태에서 또
이걸 스포트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공부를 많이 해두고 체력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공부가 이렇게 평탄하게 흘러가야지 7월 이후 8월 이후인데도 내가 공부가 아는 게 적어서 오르막이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겨워지는 겁니다. 체력은 떨어져 있고 공부는 오르막이고 이렇게 크로스가 좋지 않은 쪽으로 나오면은 시험을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역량이 일단 축소되는 상태로 시험장에 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과정에 나올 수도 있고 현장에 나올 수도 있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그 다음에 수도성처럼 살겠다. 아니면 재소사처럼 살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의 마음을 좀 다지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당도 한 곳으로 결정하는 게 제일 낫죠. 요 식당이 요 옆에 보면은 매일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신림동에 제일 맛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생활하시다 보면은 고시 식당들이 좋습니다. 그게 비용이 비싸지 않으니까요. 거기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학원에는 이게 전부입니다. 점수가 왜 안 나오는가 이것만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말 외에는 뭐 당연히 관리하실 거고 타인을 위한 여유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좀 느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편하게.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하면 저 친구가 나한테 자극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좋은 쪽으로 자꾸 해석하세요. 그 다음에 여유를 갖자 이 말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좋게 생각하고 주변에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재 기준에 대한 부분 이거는 뭐 해당 사항이 없을 거니까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학원 내 불편사항, 건의사항 부분입니다. 학원 데스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제 연락처를 문자에다 좀 저장을 하시고 저한테 문자 남기면 제가 연락을 드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저한테 많이 연락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하시면은 필요한 내용에 대한 해결을 해드리고 다만 학원 행정상이다 이런 부분은 학원 행정실이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제가 학원의 세부적 행정은 제가 알긴 하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시고 공부하다가 불편함이 있다 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시간을 내드리겠습니다. 출결 체크 보면은 매일 불시에 출결 체크를 조교 학생들이 하고요. 자리를 비우면 자리 비움 확인증을 내야 됩니다. 자리 비움 확인증을 좀 보시면은 요게 있습니다. 요게 자리 비움 확인증이 있어요. 요게 있고 그다음 결석이나 지각 조퇴 신청서가 있습니다. 요걸 작성해서 학원 사무실에 내주시고 아니면 조교한테 주면은 조교들이 이렇게 전달하고 그다음 요거는 크게 보이게 써서 자기 책상 위에 보이기 쉬운 데 놔두세요. 보이기 쉬운데.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생이 이렇게 갇혀서 생활하다 보면 제일 궁금해지는 게 옆 사람이 없어질 때입니다. 얘가 왜 어디 갔을까? 지금 뭘 할까? 언제 돌아올까? 이런 부분이니까 이게 친구한테 내가 헬스를 간다. 병원에 간다. 뭐 다른 학원을 간다 등등 사유를 반드시 잘 보이게 써서 올려주십시오. 그 다음 핸드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핸드폰 사용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표가 있죠. 핸드폰도 이렇게 보관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꽂아 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딴 내용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역시 벌점 추가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는 마치고 헌법 이 진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 진도표를 보십시오. 오늘은 강의가 없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없고 내일은 강의가 있습니다. 19일은 강의가 있고 1회차 시험이 밑에 진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진도표를 보면은 1회차 시험이 금요일 날 있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구정이 이어지죠. 구정이 끝나는 날에 2회차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26일 날 3회차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27일은 행정법이 시작되는 날인데 그날 마지막으로 헌법시험을 마지막으로 오전에 보겠습니다. 그날은 행정법 시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4번 정도 시험을 보면은 대단히 좀 의미 있게 훈련은 될 겁니다. 밑에 1번을 보십시오. 객관식은 10문제를 출제하고
4회차 시험은 실전과 동일하게 20문제를 출제하는 걸 고려를 하겠습니다. 사례형은 50점 배점 문제를 출제하고요. 4번에 보면은 답안지 작성은 앞면만 써야 됩니다. 앞면만. 뒷면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뒷면으로 넘어가면은 책을 읽을 때 정리하면서 읽지 않는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앞면에 맞게 분량 조절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뒷면에 넘어가면은 조금 주의하십시오. 뒷면에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초기에는 많이 있는데 1회부터 가차없이 이건 채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 강의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그 다음 강의 교재 이 부분은 조금 집중을 해 주십시오. 필수 교재는 헌법 사례 핵심 암기장이 있습니다. 사례집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객관식용으로는 핵심 지문 총정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핵심 지문 총정리는 이거는 객관식은 수업 중에는 하지 않고 영상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진도에 맞게 꼭 들어야 됩니다. 원래 시험도 학생들 보니까 헌법을 기출문제만 보는 학생들은 아주 고전을 했습니다. 핵심 지문 총정리를 이번 시험을 여러분들이 본 학생도 있고 보지 않는 학생도 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은 원래 시험은 한두 문제 빼고는 다 맞췄겠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내가 지금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원래 강의한 걸 들은 학생들이 시험을 봤겠죠. 그 적중률이 얼마인가 따져보면은 한 문제 정도 나가는 정도 문제가 있고 뭐 헌정사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다 적중입니다. 그것만 보면 되니까 지금부터 거기에 이제 책의 익숙도를 좀 높여둡니다. 그래서 핵심 지문 총정리는 밑에 별표를 보십시오. 무료 제공 동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게 880 특강이라고 제공해 드리는데 8일 동안 5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앞에 강의어 초두에 보면은 변호사 시험 학생들을 위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제가 멘트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는 5급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변호사 시험 학생들이 도움이 약간 어긋난다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변호사 시험 학생들을 겨냥해서 내용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고 기초적인 내용도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맞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 8일 정도 하면은 구종 포함하면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추상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그냥 이번에 구정까지 포함해서 헌법을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헌법을 끝내겠다. 이렇게 구간 세워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엔 꼭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은 멀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목이 진행될 때 이렇게 의지를 좀 다져보세요. 의지를 다져봐가지고 이번에 헌법 객관식하고 사례 수업에 다루는 아주 기본적인 또는 중요한 사례는 내가 마스터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과목이 끝나면은 느낌이 한 과목은 어느 정도 내가 각이 섰다 이런 느낌이 들면 좋아요. 이걸 완벽히 지금 뭐 다 체득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공부 방향이 섰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과목 갈 때 마음이 이렇게 가볍습니다. 근데 모든 과목을 그런 성취도를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해서 헌법은 잡았고 행정법 갔더니만 아유 힘들더라 이런 부분은 그 다음 순환이 있으니까 그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3개월반에서는 한 3과목 정도 느낌이 왔다 자신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또 한 순환 할 때 그때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때 또 한 2과목 왔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2기로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정리가 됐네 이렇게 하면 계속 달릴 수 있으니까요.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도 1일차 강의는 그 박스를 한번 보십시오. 1일차 강의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강의로 한 4회 정도가 됩니다. 4강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듣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4강 정도 되니까. 그 다음 1차 강의가 또 이게 한 4강 정도 됩니다. 그 다음 3일차 강의는 이거는 양이 많습니다. 왜 양이 많은가 하면은 구정 때도 좀 들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정 때 한 이틀 정도 들으면은 좀 여유 있게 들으면은 3일차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차가 20일이니까 20일, 21일, 20일, 23일, 24일까지 듣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4일차가 25일 강의입니다. 기본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5일차 이렇게 들으면은
아마 객관식은 이런 쪽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교재 올라가 보십시오. 진행되는 교재가 핵심 지문 총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헌법 조문집은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계시니까 그 조문집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다가 혹시라도 이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가 문제로 출제되면 내가 맞출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면은 핵심 지문 총정리 순서대로 된 OX집이 있어요. OX집이. 그래서 OX집은 필수는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교재에 대한 확인을 빨리빨리 하고 싶다 또는 학습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고 싶다 이렇게 하면 OX집을 같이 보면은 완벽성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작년에 OX집을 대폭 개정을 해서 순서에 맞게 또는 논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게 지문을 다 구성해 놨어요.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만 강의 듣는데 그 교재는 필수가 아니니까 강의 듣는 걸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가 더 확보해서 OX를 보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만 모의고사를 보는데 문제가 안 풀리고 점수가 낮다 하면 OX는 무조건 같이 보세요. 1차적으로 그냥 열심히 강의 듣고 공부했는데 모의고사 보는데 10문제 중에 큰 무리 없이 뭐 8문제, 9문제, 10문제 맞히더라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고 근데 열심히 들었다고 들었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5문제 이하더라. 5문제 이하고 4문제 맞힌다 이렇게 하면 아는 게 없는 겁니다. 4문제면 40점이니까 아는 게 없다는 실력이니까 그거는 지문을 넣고 고민한 실력이 아닙니다. 그냥 어렴풋이 이 지문이려니 하고 답을 했는데 그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공부가 안 된 상태니까 그때는 문제에 대한 감각이 내가 되게 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교재하고 일치하는 문제를 보고 시험을 보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설명은 그렇게 다 드렸고 그 다음에 핵심 암기창은 작년판인데 신판이 4월 우리 과정 개설하기 전에 나올 건데 그때 나오면은 교환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9판으로 보시고 9판을 험하게 봐도 되고 여러분 편의상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OT를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개인적으로 있으면 제가 잠시 기다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고 오늘 그 영상을 신청해서 오늘부터 강의를 좀 들으시고 그 다음 객관식 강의는 또 내일 듣고 그 다음 내일 오후 1시에는 제가 주관식 강의를 하고 사례 강의를 하고 그 다음 날 시험을 보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사례 강의를 듣고 그 복습하는데 한 시험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2시간 이내로 걸릴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객관식을 전부 다 강의를 들어서 내 것으로 소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습 분량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으니까 이번에 그냥 헌법을 꽉 잡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헌법 되는 대로 하고 그 다음 또 되는 대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보던 헌법 교재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버리세요. 버리시고 그 책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책은 다 좋죠. 좋은데 우리 수업하고 일치하지 않는 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수업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또 시험은 못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연계성이 너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버리시고 새롭게 교재를 마련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구정 끝나고 이 과정이 마칠 때까지는 헌법은 그래도 자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